하이 여러분, 저 노 좀 저을게요. 나 진짜 너무 신나네.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근데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책 많이 읽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나 좀 부담스러워, 나 솔직히. 나 부담스러워, 진짜. 나 책 그렇게 많이 안 읽는데 어떻게 해줘? 어떡해. 진짜 책 말고도 보여줄 거 많거든요. 나 그것도 꼭 봐줘요, 알았죠? 제발요. 구글. 일단 서머시몬의 두 번째 책은 이 달과 유펜스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재밌긴 한데 저는 좀 읽고 나서 좀 불쾌감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크게 보면 비운의 천재 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스틱랜드는 증권회사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평범한 40대 가장이면서 안정적인 삶을 잘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알 수 없는 그 예술의 운, 나는 그림을 그려야만 한다 라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자식도 아내도 다 나몰라라고 아예 버리고 떠나요. 그러면 남은 아내와 자식들은 되게 황당하죠. 근데 이 사람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그냥 주변에서 지금 당신의 자식들을 봐라, 너 불쌍하지도 않냐, 아내는 무슨 죄냐, 빨리 돌아가라, 이런 회유도 안 통하고, 지금 그 나이에 그거 그래서 뭐하게 아저씨? 이런 말에도 안 긁혀. 아내랑 아이들한테 뭐 미안한 마음도 없고요.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사람, 이것만 계속 반복해. 앵무새야.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이지 그는 악마에게라도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라고 묘사될 정도의 열망인 거죠. 그럼 자기가 이렇게까지 그림만을 위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삼시세끼 꼭 챙겨 먹고 막 영양제 꼭 찾고 막 머리 맨날 감으면서 되게 쾌적하게 그림만 그려. 그럼 솔직히 너무 꼴보기 싫은 인물 1위 확정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밥도 안 먹고 옷은 막 누더기에 리얼 그림만 그려. 돈도 필요 없어. 없으면 길바닥에서 자고 오로지 그림. 그래, 그럼 그림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까지 한다는데 좀 이해를 해볼까 싶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너무 사람이 무자비해요. 스트링랜드의 천재성을 되게 일찌감치 알아채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 아내랑 바람나요. 친구 아내 결국 자살해요. 스트링랜드 알 바 아니에요. 왜? 난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무자비함이, 뭐 그가 남긴 그림을 보면서 입이 안 다물어졌다는 둥, 뭐 예술에 관한 뭐 천재성, 이런 되게 심오한 어떤 감정을 막 묘사하더라도 전혀 동요되지가 않고 어쩌라고. 그림 잘 그리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돼? 그 예술성 하나로 그냥 모든 게 용서되나요? 이런 반문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진짜 가난하게 혹독하게 그림만 그리던 스트링랜드가 죽고 나서야 천재 예술가로 다시 재평가를 받아요. 여기서 아들은 그렇게 무책임한 아버지였는데도 훌륭한 예술가, 나의 아버지라는 전기를 쓰고, 아내는 평생 남편을 멸시했지만 내가 그의 아내였다라는 걸로 되게 후광을 누려요. 근데 이거를 되게 인간의 양면성으로 나타내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못해요? 아니 왜 이렇게 빡빡해? 억지여요. 아니 그러면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지조를 막 끝까지 지키는 게 맞는 건가? 좀 남은 삶을 좀 위로받으면 어디 덧나요? 이런 생각 들면서, 아니 이게 무슨 명작이야 이게? 이런 생각으로 달과 육펜스 리뷰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너무 맛대 맛으로 읽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그 스틱랜드의 어떤 무차별함에만 매몰돼서 내가 이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확 휩싸인 느낌이 들면 좀 떨어져서 상황을 크게 봐야겠다. 제가 아직 그게 좀 어려운가 봐요. 풀어볼게요. 이게 제목이 달과 육펜스잖아요. 여기서 달은 이상을 뜻하고 육펜스는 현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편안함과 안정성 때문에 대부분 현실을 따라 육펜스를 주우러 다니잖아. 근데 스트링랜드만큼은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떠한 규율, 세상살이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달,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꿈만 진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간다는 모습을 큰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보면, 그래, 그러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해방감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네 상황에 대입해봐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어. 나 지금 달러 쫓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거 딱 보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하면 이 사회가 날 가만히 안 내버려둘 것 같아. 그랬을 때 난 스트링랜드 좀 할 수 있을까?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할 판입니다. 너 지금 가족이 받는 상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너 지금도 3일밖에 더 되겠니? 상관없습니다. 난 해야 합니다. 물러가세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스트링랜드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답했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떤 교훈을 얻으면서 화가 누그러지네? 괜찮네? 그러면서 나도 인생에 한 번쯤은 달을 쫓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게 있어. 그 대상을 너무 사랑해버리는 거. 그게 먼저야. 그리고 되게 웃긴 게요, 상황이 바뀌어요. 오히려 달을 쫓는 사람들은요, 현실과 타협해서 행복감, 미래에 대한 행복감, 안정감을 꿈꾸는 사람들이고요. 이 소설 속에서 유일하게 현실을 사는 사람이 스틱랜드예요. 이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오로지 그림. 자신이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그 그림에 대한 열망 하나로 맨날 그림만 그려. 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 설정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 쏟아붓는 그림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나 당연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전혀 상관없는 저 궁극의 상태. 저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스트링랜드의 달 같거든요.
저 진짜 간절하게 바라는데요.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저만치 사랑하는 대상이 한번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앞에 어떤 미래도, 세상의 어떤 편견, 법칙, 비난 다 상관없이 어쩌라고. 이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는 정말 그렇게 충만한 현실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거 솔로 나온 지 100년 지났거든요. 지금 한강버스,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고 있는 이 마당에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를 해결 못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읽히는 거야. 그래서 명작인 거예요. 영원히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서머신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들아, 어차피 스틸린드처럼 극단적으로 해봐도 해결 못하고 욕만 먹으니까 최대한 현실 꿈같이 살아라, 이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인생의 베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 읽은 후에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대학 동기가 추천해준 책이고요. 펼치자마자 재밌어요.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배경은 홍콩이고요. 시작부터 주인공 키티가 유부남 찰스랑 바람피다가 남편한테 걸려요. 근데 걸려도 상관없는 거야. 왜? 키티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결혼한 이유가 윌터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동생보단 빨리 시집 가고 싶고 나이는 먹어가고 이래서 현실 도피하듯이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생이 지루하고 마음에도 안 들고 남편도 성이 안 차고 늘 인생이 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남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만 두근두근 할 뿐 자기는 어차피 너무 매력적인 찰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면 그만이야. 어차피 찰스도 자기 아내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니까. 그럼 아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뻔뻔스럽게 아주 이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윌터가 이혼? 그래, 해줄게. 대신 일주일 안에 찰스와 공개적으로 결혼해라. 그게 아니면 니네 둘 다 간통을 고소할 거야. 그게 싫으면 넌 나랑 함께 메이탄프로 간다. 메이탄프가 어디냐면요. 콜레라가 찬 거란 중국 그냥 깡시골이야.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하루에 100명은 좋게 계속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걸리면 끝장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키티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영국의 부잣집 딸내미예요. 남편한테 바람피고 나서 걸리고 나서 하는 행동만 봐도 얼마나 생각이 없이 단순해. 윌터는 세균학자고 의사기 때문에 소명의식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쳐도 키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키티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 생각에 지금 기가 막힌 거지. 찰스한테 달려가요. 찰스,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았다. 근데 너무 다행인 게요. 당신이 나랑 결혼한다면 깔끔하게 이혼해준대요. 근데 이게 웬 거예요? 찰스가 어머, 메이탄프? 윌터한테 너무 좋은 기회 아니에요? 가서도 나름 음식은 꼭 익혀 먹어요 하면서 나는 절대 아내랑 이혼 못한다. 왜냐하면 아까 배경이 홍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찰스 타우젠드는 영국이 홍콩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총독부의 차관보야. 어떻게 보면 사극의 핵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바람 펴가지고 걸린 거 간통 고소당해서 불륜 스캔들 드러나면 바로 커리어 끝이 그냥 체면 박살. 그러니까 이제 키티가 와서 갑자기 결혼하자니까 완전 배신. 갖고 논 거죠 그냥. 키티가 이 배신감과 막 증오에 치를 떨면서 세균학자 남편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콜레라가 퍼져 있는 메이탄프로 끌려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는데 도착해서 마주한 그 어떤 자연의 광활함, 또 거기서 죽음은 너무 쉽고 그럼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수녀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남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의사로서 다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이전에 자신의 어떤 편협한 시선, 이기적인 면 막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키티 성장기야. 그리고 이거 3권 중에 문장의 어떤 표현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되게 변형이 잘 된 것 같아. 메이탄프에 처음으로 도착한 날 키티가 막 악몽을 꾸다가 새벽에 딱 깼어. 근데 그때가 동트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 이 대자연의 어떤 경이로움을 마주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그때 노란 햇빛이 안개를 뚫고 여기저기 광대한 손길을 뻗쳤고 초록색과 노란색 지붕들의 군락이 보였다. 그것은 거대했지만 어떤 유형이나 질서가 없었다. 질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헤아릴 순 없으리라. 눈물이 키티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름다움이 다가왔다. 그녀는 신자가 신을 받아들이며 먹는 제병처럼 그것을 받아먹었다. 어떻게 근데 이 대자연의 그 경이로움 앞에서의 황홀함과 동시에 그 앞에서 진짜 스스로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무력감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들었던 어떤 키티의 감정이 이전에 자아가 비대했던, 과거에는 지 생각만 했던 그 키티를 아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첫 번째 경험인 거예요. 그러면서 키티가 이제 수녀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에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내가 성장하고 있다 라는 되게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혀요. 이런 어떤 영혼의 재충전을 하고 있는 찰나 뭔가 몸이 이상해. 메스껍고 막 어지럽고 그냥 다 토해요. 이때 키티가 딱 든 생각, 드디어 내가 콜레라에 걸렸구나. 무슨 콜레라야? 임신을 한 거야. 근데 누구의 아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때 윌터가 내가 아이 아버지인가?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랬을 때 그냥 예 하면 윌터가 자신을 내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키티는. 근데 키티는 어때? 이전에 맨날 뻥치던 키티가 아니잖아. 영원히 성장이잖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래. 그러니까 윌터의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면서 여기선 감염에 취약한 몸이니 빨리 당신 어머니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키티가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아이를 임신한 나를 아무도 반길 사람은 없고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게 좋다. 봉사하면서 일하는 게 좋다. 당신이 있을 동안 나도 여기 있고 싶다.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머물게 된 거예요, 키티가. 진짜 이러면서 또 윌터의 냉대는 똑같고 그냥 일상적으로 똑같이 일을 하면서 수녀원에서 이제 원장 수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기가 다가오더니 원장 수녀한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인형을 탁 그렇게 보여주면서 원장 수녀님 품에 푹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키티가 아 근데 수녀님 모든 아이들이 당신께 품고 있는 애착을 보면 나 너무 놀랍다. 나도 그렇게 남한테 크나큰 애착을 일깨울 수 있다면 나 정말 너무 뿌듯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수녀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주고 싶은 그 대상처럼 자신을 만들면 되죠. 이런 말을 해줘요. 뭐 이러나 저러나 윌턴 집에도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렇게 밤에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야. 부인, 빨리 가보셔야 한다. 부군이 아프시다. 윌터가 콜레라에 감염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딴 사람한테 전염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직접 감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가보니까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마치 그 모습이 주검처럼 보인다 이렇게 묘사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그녀는 조금도 없었고 오로지 그만 존재했다. 윌터,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무 후회한다. 내 사랑 막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용서를 구하는 키티한테 용서에 대한 답 대신 죽은 건 걔였어 라는 이상한 말을 던지고 윌터가 죽어요. 저 말이 뭐냐면 미친 개의 죽음에 관한 애가 라는 시의 인용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가 걔랑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날 걔가 그 남자를 문 거야. 사람들이 다 저 미친 개한테 물린 남자가 금방 죽을 거다라고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정작 남자는 상처가 났고 걔가 죽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윌터가 원래는 이제 키티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진짜 죽이려는 마음으로 데리고 간 거 맞거든요. 정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메이탄프에 데려갔지만 오히려 키티는 성찰하고 내적으로 성찰하면서 성장했고 정작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죽은 건 자기 자신 윌터야. 이 말인 건가?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했고 더 이상 욕망이 흔들리지 않고 강인해졌다고 생각했던 키티가 홍콩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만난 찰스와 다시 한번 불륜을 저지르고요. 이렇게 또 한 번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돼지라고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혐오하고 감증스럽게 느껴요.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그리고 지금 임신하고 있는 내 아이는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를 바라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키우고 싶다. 막 이렇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끝나기 직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과거는 끝났다. 죽은 자는 죽은 채로 묻어두자. 너무 무정한 걸까? 그녀는 온 마음을 당해 자신이 동정심과 인간을 배우길 바랐다. 이걸 딱 보는데 알았다. 죽은 건 걔였어라는 아까 그 이상한 말. 윌터가 진짜 키티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은 죽은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사람들은 다 내가 지금 상처받고 죽었다고 슬퍼하겠지? 근데 슬퍼하는 여러분, 진짜 죽은 건요 과거에 어리석었던 제 키티예요. 저 말고 이전의 키티를 불쌍히 하세요. 그래서 인용된 시의 제목이 미친 개의 죽음에 관한 애가야. 애가 그 미친 개가 키티예요. 윌터가 아니라. 아까 수녀님 뭐라고 했죠? 야 키티야 물어보니까 알려준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랑을 주고 싶은 그 대상처럼 널 만들면 돼. 여러분 윌터는요 키티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경멸하는 지경까지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윌터가 마지막으로 사랑을 주고 싶었던 그 대상은 자기를 따라 전염병이 득실거리는 그 중국 오지까지 따라와서 과거를 벗어던지고 성장하는 키티의 모습이에요. 소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윌터가 키티의 마음을 얻었던 적이 없거든요. 키티가 계속 말해. 사람들이 딴 사람 다 막 윌터 칭송하고 막 저 사람 최고다 이렇게 높여줘도 키티가 아 어떡해 나 진짜 저런 말들도 윌터 하나도 안 사랑해. 계속 얘기해요. 근데 딱 한 번 있어. 언제? 죽기 직전에. 키티가 눈물로 잘못 호소하면서 내 사랑이라고 외쳤던 그때 항상 지 생각밖에 못했던 저 키티가 오직 윌터만 생각하면서 울던 그때 딱 한 번, 단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윌터는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죽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걸로 인해 키티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키티를 용서한 사람이에요.
나 진짜 써머님한테 존경의사 표할게요. 과거는 끝났다. 죽은 자는 죽은 채로 묻어두자. 아 그럼 여기서 죽은 사람이 윌터밖에 없으니까 윌터 묻어두자고 한 거라고요? 그렇게 하기엔 윌터가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소설 속에서. 이 대사가 제일 마지막 끝장이거든요. 끝장? 진짜 그냥 거의 끝에야. 근데 저 문장이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키티가 아무리 깨닫고 성장한다고 쳐도 자꾸만 반복되는 저 키티의 어리석음이 죽은 윌터만 불쌍하게 만들어서 기가 차요. 기가 차. 이렇게 화가 잔뜩 나 있는 나 같은 사람들 써머시몬이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얘들아 워 너무 노하지 마. 왜? 과거 키티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걔가 보여준 행동을 봐. 걔에게도 분명 희망이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서 죽은 건 걔였어라는 그 수수께끼가 딱 풀리면서 안쓰러운 윌턴 뭐 기억도 안 나고 저 구제불능 같은 불쌍한 키티.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맨날 울고 앉아있는 저 키티. 그럼에도 어떻게든 다시 한번 나가보려는 키티한테 마음이 정말 많이 가요. 여러분 앞에 거 다 제끼고요. 압도적 1위입니다.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결말은 뭐 거의 디즈니야. 그녀가 저지른 잘못과 어리석은 짓들과 그녀가 겪은 불행이 아마도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힘이 하나마 가늠할 수 있는 그녀 앞에 놓인 길을 따라간다면 수녀원에 친애하는 수녀들이 너무나 겸허히 따랐던 길, 평화로 이어지는 그 길을 간단 말이다. 그러니까 원장 수녀가 거기를 떠날 때 키티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키티야 의무를 이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게 너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너 명심해.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손이 더러워지잖아? 그럼 씻으면 돼.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무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삶이 진짜 너무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요. 그럴 때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저는 급 쇼핑하고 쇼츠 보고 릴스 보고 그냥 그 멋대로 살겠다는 그 충동. 그리고 한 배민 한 3만 원 질러서 엽떡에 짜장면 비벼서 먹고 아예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빠르게 있는 게 순간적으로 있는 게 가장 쉬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 진짜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막 현탄 더 오고 더 짜증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충동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또 그게 잘 안 돼. 뭐 당장 해야 할 일, 이불 개고 쓰레기 버리고 뭐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의식주의 의무를 다하는 게 정말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손을 씻는다는 건 막 손을 벅벅 막 죄를 막 벅벅벅 막 다 씻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더러워지면 씻는다. 사람은 매일 더러워지고 매일 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꼭 해야 하는 행위가 있듯이 내가 오늘 진짜 그냥 정크푸드 한 사발이 먹어도 다음 날은 내가 해야 할 일 상기하면서 샐러드 먹는 거야. 그게 평화로 가는 하이패스다 라고 수녀님이 말하시던데요.